자, 박재영 박사 연결돼 있는데요. 한국이 어떻게 지금 대선전이 뜨거워지는데 거기서는 이 정권이 교체될 걸로 보니까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예, 요즘 한국 지금 정치권 관심은 온통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죠. 네. 특히 이제 야권은 오직 지금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 지상 과제인데,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야권이 정권 탈환이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만 없으면은 야권이 단일화돼서 이긴다고 보는데 글쎄요. 네. 지금 상황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네. 틀이 안 잡히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정권을 찾아오면 만사 오케이냐?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같은 그런 황당한 일 다시 생기지 말란 법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정권 찾아오면 또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저자들이 또 광우병을 일으키고 촛불 난동을 일으켰듯이 뭘 또 끌어내려고 아주 생떼를 쓰고 난리를 칠 겁니다 아마. 예. 더군다나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맛을 봤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저도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게, 네. 이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 박사님 생각나는 거, 이거는 어떤 정책이든 어떤 한 가지든 이거 참 잘했다 하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글쎄 많은데 어떤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잘한 게 많죠. 네. 예, 여러 가지들 경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이쪽에 마인드를 높게 평가하는 일 중 하나가, 임기 막바지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그 대법관을 지명을 했죠. 예. 임명까지 마친 거. 그래가지고 이 대선 한 일주일 전에 결국은 임명에 성공해서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을 보수 우위 구도로 지켜낸 일입니다. 그건 아주 큰일 한 거예요. 그 큰일 한 거고 그다음에 부정선거하고 결사적으로 항쟁하고 싸운 거, 그것도 큰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재임 중에 그 부분을 크게 보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연방 대법원은 한국하고 달라서 임기가 없죠. 그러니까 종신제 아닙니까? 그렇죠. 종신제니까. 그러니까 이 베럿 대법관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한 50 딱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에 하면 최소한 20-30년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 그래서 이 미국 연방 대법원 내에서 그거를 보수 우위를 지켜낼 수 있다. 그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건 상당한 지금 큰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 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점인데, 이 트럼프가 그렇게 한 거 상당히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한국 정치권 특히 좌파들 어떤 해외나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거 좀 꼭 따라해도 이렇게 나쁜 쪽으로 악용하는 거 특기 아닙니까? 야, 특히죠. 특히 좌파들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거 뭡니까 헌법재판소 아주 싹 자기네 쪽 유리하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외국의 사례 있었으면 그걸 꼭 들여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 잘하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우려되는 게, 트럼프가 임기 막판에 밀어붙여가지고 베럿 대법관을 임명해서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 지켜낸 걸,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문재인이 따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네. 특히 이 문재인은 노무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미 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네. 2006년 8월 1일인데 이게 당시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윤영철 소장 임기 끝나고 퇴임하고 후임 소장을 그 당시 노무현이죠.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노무현은 한 2년 전에 탄핵까지 당했던 입장에서 이제 엄청 고민이 된 겁니다. 자기 퇴임 후에도 불안하고 하니까 뭔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알박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면 남은 재판관 8명 중에 1명 소장에 임명하거나 새로 재판관 하나 임명해서 소장으로 임명하면 되는데, 이게 이 청와대가 어이없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게 대법원장 지명으로 당시 헌법재판관으로 벌써 한 3년을 재임했던
이 전용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노무현이 지명을 했는데 예. 뭐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뭐 법에 정해진 방법이니까. 근데 이 노무현의 사법고시 동기면서 또 누구보다 코드가 잘 맞고 노무현이 믿을 수 있다 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전용숙인데 예. 이 사람이 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소장에 이 사람을 앉혀도 3년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전용숙한테 재판관 사표를 내게 하고 대통령 지명 재판관으로 새로 임명을 해서 다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그렇게 만든 거죠. 자, 알박기 제대로 하는 거. 예.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을 시키겠다. 근데 이게 뭐 통과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뭐 야당이 반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전국이 경색이 됐죠. 그런 바람에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인 상태로 한 100일이 지나가면서 거의 연말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결국은 전효숙이 밀려나가면서 사퇴해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 이 일을 주도한 건 청와대였다는 건 뭐 그 당시 다 밝혀졌죠. 네. 청와대 전화 한 통 받고 전효숙이 사표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 당시 청와대 최고 실세가 누구였나요? 노무현 말고. 그때 누구죠? 누구죠? 당연히 문재인이었죠. 문재인이죠. 아, 비서실장이니까. 예. 근데 문재인이 교묘한 게 또 뭐냐면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 전효숙을 사표 내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이 공작을 민정수석실에서 벌였다고 그렇죠. 그랬죠. 예. 그런데 곧 딱 뭐 이 공작 시작할 때 이 문재인이 나온 겁니다. 민정수석에서 그만두고 딱 살짝 발 빼고 나와 있다가 이 일 다 뭔가 난리치다 정리되고서 비서실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예. 딱 그 사태 동안 나가 있었는데 이게 근데 과연 노무현이 자기 절친 전용석 가지고 저런 장난칠 때 더 절친인 문재인이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바로 직접 민정수석이었는데. 아유, 무슨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이 뭐 조종했다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획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정권 말기 문재인 청와대는 이와 비슷한 아니 이제 훨씬 더 진화된 방법을 써가지고 만약 정권을 뺏기더라도 사법부를 계속 장악해가겠다 이런 시도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재벌은 못 준다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그 행운이 따른 게 뭐냐면 지금 이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 거의 모두를 자기들이 임명을 했죠. 예. 어떻게 또 딱 그 텀이 맞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도 결국 그것 때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나머지 그 남은 부분까지 지금 자기들이 알박기를 하고 나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다는 건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벌써 무려 13번째 대법관을 지명했다는 보도 나오는데 지금 14명의 대법관 중에 12명을 지금 문재인이 이미 임명을 했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2명 남아있는데 그중 1명이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예. 9월에. 예. 그래서 새로 임명. 당연히 자기들 최고로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겠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나마 마지막 남은 1명은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 시기상으로는 이 사람은 다음 정권에서 바뀔 수가 있지만 혹시 다른 대법관을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 또 임명해가지고 새로 임기 시작하게 하는 이런 꼼수 부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리겠죠. 아유, 그거는. 예. 당연히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임명한 다른 대법관 대부분 그러니까 임기가 2023년에서 24년까지 임기가 이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한 2년 이상 현재 대법원 체제가 이어지는 거죠. 네. 특히 지금 그 문제 많고 탈 많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가 2023년 9월까지인데요. 네. 여기서 또 우리가 의심을 볼 수 있는 게 이미 뭐 얘기들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명수 온갖 무슨 뭐 관사 문제랑 온갖 걸로. 그러니까 슬쩍 그 핑계김에 쫓아내버리고 그보다 이제 더 정권의 충견을 내세워서 대법원장에 앉히면 다음 정권 내내 이 사람이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거기다가 기존 대법관 중 몇 명 정권 말기에 사퇴시키고
자기들 사람 갖다 앉히면 또 뭐 그러고도 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야. 해서 지금 다음 만약에 정권 바뀌어도 자기들 지금 줄줄이 감옥 가는 일을 어떻게든 이제 대법원에서 차단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나서겠죠. 예. 그러면 그것도- 막을 방법이 없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 대법원은 또 그렇다고 치고 그 더욱 큰 문제는 이 헌법재판소 지금 방금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 막을 방법이 굉장히 어렵죠. 만약 이 사람들이 어떤 공작을 펴서 무슨 약점을 잡아서 물러나게 하는데 뭐 사표 내고 나가겠다는 사람 못 나가게 할 방법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예.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이 헌법재판소인데 현재 헌법재판소가 역시 이미 완전히 저쪽 기울어져 있죠. 9명 중에. 네. 6명 이상이. 그러니까 더구나 재판관 대부분 임기가 대법원보다 좀 더들 남아 있어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그 대통령 권한대 맨 막판에 이 그때 임명한 그 재판관 하나 하고 이 2023년 3월까지 임기가 남은 2명 그 네. 국회에서 임명한 이 3명 빼면 6명이 사실 완전히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당분간 더 가는 거죠. 2025년까지도. 예. 그러니까 내년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3년 동안 저들 손으로 임명한 재판관이 9명 중 6명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다 9명 중 6명 유지되는 게 다시 말해서 뭐냐. 대통령 탄핵 가결한 인원이죠. 그렇죠. 9명 중 6명 이상이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임기 남은 재판관 한두 명 사퇴시키고 새로 임명해서 6년 동안 가게 하면 이건 자기들이 9명 중에 6명을 끌고 갈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을 되찾아와도 2024년 최소한 상반기까지 2년 동안 이 국회에 3분의 2 가까운 의석 아닙니까? 지금 180석 네. 민주당이 거기다 뭐 정의당이 있고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상상도 못할 일 꾸며서 정권 흔들어가지고 탄핵 시도하면 지금 국회에서 3분의 2로 그 가결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저들 목적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 점을 우리가 또 명심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 탈환 가장 지금 급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점에서 후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좀 여기에 이런 상황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그러면 그런 그런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최재형이에요? 제가 그런 아니, 적합한 사람이. 이제부터 검증을 하고 계속 이제 예. 뭐 토론이나 이런 것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 점을 살펴봐야겠죠.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 강단 있게 해나갈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이건 의회와 이 사법부가 합쳐진서 그렇게 덤비는 의회 사법 쿠데타가 되는 건데 예. 그거에 맞설 수 있는 이건 보통 정치력과 보통 리더십으로는 안 될 일일 텐데 네. 과연 누가 그만한 자격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그 점을 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후보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이고 걱정이네요. 아, 저자들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당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 바뀌어도 산 넘어 산일 것 같으네요. 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재영 박사 잘 지적하셨는데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저들 판이 정권 바뀐다고 우리 판이 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정권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법부가 저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다는 겁니까? 알박기를 계속 해놔서 앞으로 또 알박기 하겠죠. 그러면 보수우파 대통령이 돼도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 것보다 더 빨리 더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쫓아낸다. 아, 또 뭐 트집 잡아서 난동 부리고 뭐 탄핵시키고 의회가 일단 이 180석가 아주 장악하고 있으니까 탄핵안 발의하고 뭐 올려버리면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탄핵. 야, 이 무지만 그거를 막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박재영 박사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리더십으로 웬만한 깡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큰일이네요. 이게 국민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민 무서워서 저들은 정치인들 안 무서워해요. 다 조정하니까. 국민 무서워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못 하게끔. 그러니까 국민이 무서우니까 2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핑계 대가지고 광화문에 못 모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게 무서우니까. 야당 정치인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저것들은 가지고 노는 거야. 이준석이 대표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데 국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무너지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대학생들. 좀 뭐라 그럴까. 참 나 이게 참 답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